12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결정 하나가 딱 내려졌는데 이게 전 세계 경제를 그냥 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경제가 단 하나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도쿄부터 서울까지 아시아 시장 전체가 그냥 얼음하고 멈춰서서 미국 연준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날 아침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시아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다들 지켜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다들 연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 자기 집안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까 봐 걱정? 중국은 뭐 다들 아시는 그 부동산 부채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고요. 우리나라는 원화가 너무 약해서 고민이 깊었죠. 다들 사정이 달랐어요. 이 현기증 난다는 표현이 진짜 딱 맞아요. 당시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달러는 굳건하게 서 있는데 일본 엔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휘청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 투자자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간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시장의 모든 걸 결정지을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네, 바로 연준을 발표였죠. 그래서 발표된 시저가 뭐였냐? 바로 마이너스 0.25%.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시장에 딱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뒤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매파적 인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금리는 내려주긴 하는데 야, 이걸로 끝일 수도 있어. 더 기대하지 마. 하고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완전 찬물을 끼얹은 거죠. 이러니까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요. 파월 의장이 직접 이런 말까지 했어요.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도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연준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금리만 보고 결정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애매한 신호를 시장에 던져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당연히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결정 때문에 웃은 쪽과 운 쪽, 그 승자와 패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승자, 바로 GE 버노바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분야는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투자자들이 그냥 몰려들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패자는 바로 게임스탑이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시장이 정말 칼같이 외면하더라고요. 주가가 그냥 폭락했어요. 요즘 소매 유통 쪽이 얼마나 힘든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이 차이가 더 확연해져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AI 때문에 니켈은 수요가 폭발해서 니켈 값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대한항공이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왜냐?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행기 빌리는 돈, 기름값 이런 걸 다 달러로 내야 하는데 이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포순제약은 화이자와 거의 3조 원짜리 대박 계약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어땠을까요? 오사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 예약이 65%나 뚝 떨어졌어요. 한쪽은 대박, 한쪽은 쪽박. 정말 극과 극이죠. 금융시장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항상 그 배경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그날 세상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강대국들은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러시아랑 중국 폭격기가 일본 근처로 휙 날아다니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딱 붙잡고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뉴스만 있는 건 아니죠. 같은 날 정말 신기한 일도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대요. 또 일본에서는 30대에서 60대 남성들 사이에서 네일샵 가는 게 유행이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건 좀 웃긴데 중국 공무원들이 동료 얼굴 가면을 쓰고 출퇴근, 안면 인식을 뚫으려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그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가 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 결과는 나라마다 또 산업마다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다 똑같은 파도를 맞아도 어떤 배는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배는 뒤집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스탠스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앞으로 우리 경제를 뒤흔들 다음 충격탄은 어디서 터질까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같은 예측 가능한 시장 변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헤드라인 뉴스에서 터져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